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오늘도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1편, 2편, 3편 다 듣고 오늘은 네. 그 네 번째 시간이고 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실천편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모 멘토링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양심 키우기 프로젝트. 이건 네. 정말 엄청난 네. 잠시 후에 광고하고요. 네. 박사님, 자 양심이 안 만들어질 때가 있더라. 네. 그 가운데 이런 것은 좀 주의해야 되겠더라. 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배려와 양보에 대해서도 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활력도 되고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지나친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그거는 양심을 없애는, 양심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아이에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주면 예. 우리가 흔히 이러죠. 독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한 놈 이렇게 붙이잖아요. 야 진짜 지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남을 배려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를 망가뜨리는데 뇌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서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역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크게 고단위 사고력과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참아야 될지 안 참아야 될지 이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화가 나면 못 참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면 똑같은 건데도 참아요.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 한마디 하면 화가 확 치밀어 올라요. 그 한마디도. 근데 애는 하루 종일 잔소리 듣는 애도 있어요. 예.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루를 컨트롤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스트레스를 남편처럼 아내처럼 그대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결국 누적 스트레스로 쌓인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 오면 연구소에 왔을 때 가장 뇌파 검사할 때 누적 스트레스를 가장 중시 봅니다. 예. 현재 스트레스는요 풀면 돼요. 지금 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니? 나 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건 이렇게 해라. 이러면 돼요. 예. 누적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누적이 된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얘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부모도 몰라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가 언제 폭발하면 그때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즉 부모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구한 날 맨날 사고 치는 놈들은 학교도 전화 오면 또 사고 쳤구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대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누적 스트레스에 한번 빵 터트리는 애들은 크게 터트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준비가 안 되고 부모도 준비가 안 되고 당하는 사람도 얘가 그런 애라고 생각을 그렇죠. 못해 준비가 안 돼요. 결국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제가 얼마 전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예. 게임을 했어요. 우리 이런 게임 있잖아요. 집에 가면 뭐 슈퍼에 가면 뭐가 이런, 있고 네, 이런 게임이죠. 집에 가면 하나이가 엄마 잔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집에 가면 무서운 엄마가 있고 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1번 2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냉장고가 있고 뭐 맛있는 그렇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번이 무서운 엄마가 있고 이거 무슨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떤 존재야? 사랑의 엄마가 아니라 무섭고 잔소리하고 이런 어머니가 아이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엄마는 널 위해서 해요. 이렇게 누적 스트레스가 꾸준히 가는 애들은 그 안에 양심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욱 하고 폭발을 하면 양심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양심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가 쌓여질 때 또 양심이 네. 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질 때 또 배려와 양보가 있죠. 예. 아주 중요한 거죠. 배려 이건 양심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양심 없는 사람을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게 배려예요. 이게 양보예요.
배려와 양보. 예를 들어서 제가 동시 하나만 더 좋아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아프셔서 설거지를 하였다.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야. 자, 설거지를 왜 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처음엔 짜증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뭘 느껴요?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키도 쑥쑥 자란 것 같아요. 결국 아이가 하기 싫어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아이가 얻는 게 이렇게 감동을 얻고 이런 걸 뭘 통해서 배려나 양보를 통해서. 그러면 집안에서 아주 작은 거를 엄마가 아이한테 배려를 하냐 아이가 엄마한테 배려를 하느냐 형이 동생한테 배려를 하냐 동생이 형한테 배려를 하느냐를 우리 식구들이 딱 50대 5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냉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거의 100을 배려하고 있다. 그럼 얘 양심 없는 애죠. 그럼 어떻게 오늘부터 엄마 도와 형 도와 동생 도와 특히 애가 둘이라도요. 그중에 하나 양심 없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양심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이 없는 애를 타겟으로 둬서 도와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도록 이 아이처럼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했지만 이 안에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그 아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죽는다. 엄마가 아픈데도 빨리 안 해? 이거와 오늘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건데 자,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와 엄마가 아프니까 네가 해. 너 용돈 안 준다? 너 그럼 뭐 할 거야? 이렇게 공갈 협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양심이 만들어지도록 시켜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양심을 만들 수 있는 양심이 만들어지는 그 교육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분명 또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양심 없는 세대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1편, 2편, 3편, 4편 꼭 들어보시고 오늘 박사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양심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누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다? 엄마. 네. 결국은 아이들의 가장 양심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주범이 누구다? 엄마. 그렇죠. 아빠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 부모. 엄마 그럼 또 엄마들 난리가 나니까. 결국 부모예요. 그러니까 애가 양심 있는 애를 만드는 것도 사회가 아니라 부모고 양심 있는 애를 만들어서 사회에서 우러러보고 하는 것도 지탄받는 것도 우러러보면 다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위대하기도 한 게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부모 멘토링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설 명절을 맞아서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네. 이벤트를 하기로 했죠, 네네. 박사님? 바로 이게 뭐냐면 양심을 직접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번에 예. 이번으로 해서도 아마 양심이 아마 한 50%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날 되면 물론 가족이 함께 아이들에게 자, 너 엄마 아빠 뭐 도울 건지 이번 명절 어떻게 부모를 도와줄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누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물론 못 뭐 가요.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은 못 어려움이 가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전화를 해요. 그렇죠. 전화해서 내가 막 전화하다가 야야야 이리 와 할머니 전화 바꿔줄게. 그럼 얘는 전화 받아서 뭐라 그래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안녕하세요. 공부 잘하니 네. 네. 엄마 말 잘 듣니 네 엄마 바꿔줄게요. 네. 이게 끝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극동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그렇지. 편지를 써서 명절날 전화에다 대고 편지 읽어드리기. 여기까지. 이겁니다. 편지를 쓰시는 거고요. 네. 편지를 읽어주시는 거고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이 찍으셔서 샵 1069번 다음 주가 될 거겠죠. 네. 다음 주에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일 겁니다. 네, 여러분이 감동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편지 사진과 네네. 또 뭐 그렇게 전화하는 사진도 네네. 좋아요. 어쨌든 그 편지 사진을 저희가 보고 싶고 네. 저희 아침 오프닝 블로그에서도 한번 놓고 공유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는 뭐 누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오시는 분들
여러분 아셨죠? 그 이벤트를 언제 여러분 막 당일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가 차분하게 책상에 앉아서 깊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만들어지는 기본 씨앗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양심이 만들어지는 작은 씨앗 하나를 이번 명절에 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편지를 기다리겠고요. 오늘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샵 1069번 보내기에 그 이미지를 탁 해가지고 보내집니다. 네. 거기까지 제 광고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 홍영표 박사님 말씀 나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부모 문자 주시면 오늘 양심이 없는 세대 그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 1편, 2편, 3편, 4편 꼭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익하고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홍 박사님의 책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전하겠고요. 홍영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유튜브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